저는 20회째 택시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수천 명을 태웠고 수만 번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날 비 오는 날 탄 그 할머니만큼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승객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란 건 거창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평범한 빗속에서 낡은 택시 뒷좌석에서 떨리는 목소리 하나로 시작되는 것. 5년 전 저는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비 오는 날 병원 복도에서 차가워져 가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만 오면 제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엔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산다는 말을 남기고. 맞습니다. 저는 살아있지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같은 길을 맴돌며 하루하루를 지워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던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7년 전 제가 우산을 씌워준 그 아이, 5년 전 저를 돌봐준 그 간호사, 그리고 오늘 제 택시에 탄 이 할머니가 모두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친절은 없다고. 누군가 흘린 눈물은 언젠가 꽃이 된다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 우산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았는지, 한 할머니와 한 여인, 그리고 떠나간 한 아이가 어떻게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이 되는지를.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우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빗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비 오는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돌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막 손님을 내려드리고 빈 차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제 택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가 와요. 앞이 잘 안 보이네요. 할머니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으셨고 젖은 옷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혹시 이 주소로 가주실래요? 글씨가 번져서. 보이시나요? 저는 룸미러로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빗물에 번진 글씨, 종이가 찢어질 듯 약하게 접혔다 펴진 흔적들. 잠시만요.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추모공원 납골당.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잡혔습니다. 꽤 먼데요. 오늘 꼭 가셔야 하나요? 질문을 하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너무 무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은 제 아이 생일이에요. 아들인데 지금은 거기 누워 있답니다. 순간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저도 어머니를 그곳에 모셨으니까요. 비 오는 날이면 찾아가 빗소리를 함께 듣곤 했던 그곳.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시간은 제가 책임질 테니 편히 계세요. 차를 출발시키자 창문에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그 애가 어릴 적 불러주던 노래랑 비슷하네요. 저는 라디오에 손을 뻗었습니다. 라디오는 끌게요. 대신 빗소리만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룸미러로 할머니를 보니 젖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계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근두근 와이퍼가 심장 박동처럼 움직였습니다. 종이가 젖었네요. 할머니가 쪽지를 펼쳐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쪽지. 아들이 쓰던 글씨예요.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랍니다. 마지막 편지. 그 말에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마지막 메모를 아직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아들아, 엄마는 행복했단다. 단 8글자. 그게 어머니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모셔다 드릴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를 무사히 모셔드려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저는 핸들을 꽉 쥔 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모든 퍼즐을 맞추는 첫 번째 조각이 될 줄은. 빗길은 미끄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갈 거리였지만 오늘은 2배는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안전이 먼저니까요. 할머니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마치 눈물처럼 바라보시면서 기사님,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아이가 꼭 우산을 씌워줬어요. 엄마 넘어질까봐. 그 작은 손이 참 따뜻했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만 오면 자꾸 그 손길이 생각나요. 저는 할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늘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엄마 손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당신 손은 차가운데도 제 손만은 따뜻하게 해주셨죠. 오늘따라 더 아프시겠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비 오는 날 병원 앞에서 마지막 손을 잡았는데 그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룸미러로 마주친 할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모셔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괜히 신세를 지네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택시라는 게요, 사람을 싣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함께 싣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택시를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내마저 떠나고 나서 저는 모든 것에 무뎌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할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잡으세요.
커브길에 접어들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와이퍼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두근두근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혹시 요금이 모자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돈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사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입이 없어도 이 할머니를 무사히 모셔드리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가 할머니의 슬픔을 위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7년 전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넘어져서 울고 있던 아이. 괜찮니? 제가 차에서 내려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무릎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곧 와요. 저는 제 우산을 그 아이에게 씌워줬습니다. 이거 쓰고 있어. 엄마 오실 때까지. 아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천사 같아요. 천사라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아이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까만 눈동자,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새빨간 무릎.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벌써 중학생쯤 되었겠죠. 문득 할머니가 말씀하신 7살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 없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할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은 평온해진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듯이 저는 핸들을 꽉 쥐고 마지막 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차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가 맞으시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제 아들 혼자 누워 있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내릴 때 천천히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마치 5년 전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젖은 흙 냄새가 아이가 뛰놀던 운동장 냄새 같아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납골당 입구로 걸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계단, 미끄러울까봐 더욱 조심스럽게.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김준호.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7년 전 비 오는 날
제가 우산을 씌워줬던 그 아이. 괜찮아요. 엄마 곧 와요. 그렇게 웃으며 말했던 그 아이 이름이 준호였던 것 같은데. 아니, 설마. 세상에 준호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야. 할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왔다. 보고 싶었지. 오늘이 내 생일이잖니. 14살. 이제 중학생이 됐을 텐데. 14살. 7년 전이면 7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케이크 대신 이 쪽지라도 두고 갈게.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쓴 편지. 엄마가 늘 가슴에 품고 다닌단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명패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저희 아들도 준호였습니다.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니, 제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손자분과 동갑이었을 겁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인지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준호는요, 비 오는 날이면 꼭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넘어질까봐. 7년 전 그날도 할머니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어요. 준호가 학교 앞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다가 차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학교 앞, 비 오는 날, 7년 전, 모든 조각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물어봐야 할까요? 그날 제가 우산을 씌워준 아이가 혹시 준호였는지.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였다면 저는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 중 하나인 겁니다. 준호가요.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나기 직전에 집에 전화를 했대요. 할머니, 오늘 친절한 아저씨가 우산 씌워줬어. 천사 같은 아저씨였어.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우산, 천사 같은 아저씨.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제가 우산을 씌워준 그 아이. 빙그레 웃으며 고맙습니다. 아저씨라고 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준호였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이, 준호 엄마가 있긴 한데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와요. 병원에서 일을 하거든요. 간호사랍니다. 간호사, 또 하나의 퍼즐 조각. 5년 전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저를 돌봐줬던 그 간호사. 괜찮으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매일 그렇게 말해주던 그 여성. 명찰에 김수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설마 할머니 따님 성함이 수진이에요. 김수진.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7년 전 제가 우산을 씌워준 아이 준호. 그 아이의 어머니이자 5년 전 저를 돌봐준 간호사 수진. 그리고 오늘 제 택시에 탄 할머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가 지금도 할머니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납골당을 나올 때 비는 거의 그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 곁을 걸으셨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오늘 준호한테 다녀올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7년 전 제가 준호에게 우산을 씌워줬던 것, 그리고 5년 전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간호사가 준호의 어머니였을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할머니께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슬픔만 드리는 걸까요? 기사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할머니가 룸미러 너머로 저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혹시 제가 너무 오래 붙들어 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전혀요. 오늘은 제게도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몰랐을 겁니다. 제가 7년 전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따뜻함이었다는 것을. 차가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려 하시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먼 길을 제 어머니라 생각하고 모셨습니다. 어머니한테 돈을 받을 순 없죠. 할머니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사님이 다 있나요? 할머니, 혹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따님, 수진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요? 오늘 할머니 혼자 납골당에 다녀오신 것, 따님께서 아시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무사히 다녀오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수진이 제가 아는 그 간호사가 맞는지. 그러시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딸한테 미안해서 오늘 혼자 나왔거든요. 딸이 일 때문에 바쁜데 자꾸 부담 주기가 싫어서. 괜찮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할머니가 천천히 전화번호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저장된 번호를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요? 5년 전 제가 가장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던 그 간호사. 저는 당장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 당시의 기록들, 병원 영수증, 진단서, 그리고 입원 당시 찍은 사진 몇 장. 그중 한 장에 제 침대 옆에 서 있는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흐릿하지만 명찰이 보였습니다. 김수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7년 전의 기록들. 제가 매일 쓰던 업무 일지. 그날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넘어진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줌. 7살쯤 무릎에 상처, 엄마를 기다린다고 함. 참 착한 아이였다. 그 아래 작게 적힌 메모. 아이가 고맙다고 하며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는 그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우산을 씌워준 그 아이, 저를 돌봐준 그 간호사, 오늘 만난 할머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 씨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7년 전 당신 아들에게 우산을 씌워준 사람입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님을 납골당까지 모셔다 드린 택시기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무사히 다녀오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송.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혼자 나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통화 가능할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목소리. 5년 전 제가 들었던 그 목소리. 괜찮으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매일 아침 그렇게 말해주던 그 목소리. 틀림없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기사님 덕분에 무사히 다녀오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께서 준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 씨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이 생일이라고. 맞아요. 14번째 생일이었어요. 수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한번 뵙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의 실타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수진 씨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께 또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께서 꼭 다시 뵙고 싶다고 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7년 전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란 정말 이런 걸까요? 한 번의 작은 친절이 7년을 돌고 돌아 다시 제게로 돌아오는 것.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할머니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수진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7년 전 우산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 문 앞에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선 여성. 5년 전 매일 아침 제 병실에 들어오며 환하게 웃어주던 바로 그 얼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5년 전에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대학병원 3층 병실에 입원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맞아요. 수진 씨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 기억해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네. 괜찮으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모셔다 드린 택시기사. 그 할머니의 딸이 5년 전 저를 돌봐준 바로 그 간호사였다니.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따님 얘기를 하셨을 때 혹시 하는 마음에 그때 안쪽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누구니? 어머니, 기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수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해. 할머니께서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기사님, 정말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까만 눈동자에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노란 우비를 입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우비. 7년 전 비 오는 날 본 바로 그 노란 우비. 준호예요. 할머니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라서 여기 걸어뒀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이. 괜찮아요. 엄마 곧 와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던 그 아이.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천사 같아요. 빙그레 웃으며 제게 말했던 그 아이. 틀림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수진 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차를 내오며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 둘이 아는 사이였어? 네, 어머니. 기사님이 5년 전에 제가 일하던 병원에 입원하셨었어요. 제가 담당 간호사였고요. 세상에. 할머니도 놀라셨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인연이었네. 그것 참 운명 같은 일이구나. 운명.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운명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7년 전 우산을 씌워준 아이. 그 아이의 어머니가 5년 전 저를 돌봐준 간호사. 그리고 그 할머니를 며칠 전 제 택시에 태우게 된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그때 많이 힘드셨죠? 네. 어머니를 잃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창밖만 바라보셨구나 싶었어요. 수진 씨가 매일 위로의 말을 건네주셔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준호를 잃은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진이가 참 강했지. 아들 잃고도 다른 사람들 돌보러 매일 병원 갔으니 일하는 게 치유였어요, 어머니.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제 상처를 아물게 해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게는 늘 밝은 얼굴로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사님은 특별했어요. 수진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비슷한 슬픔을 가진 분 같았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갔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수진 씨 목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 같았달까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진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사님, 네. 어머니를 모셔다 드린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수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도요. 수진 씨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준호가 우리를 이어준 게 아닐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 그 아이가 정말 우리를 연결해 준 걸까요?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상자를 여시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준호의 사진들, 태어났을 때부터 7살까지의 모든 순간들. 할머니가 그중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그날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준호가 학교 가기 전에. 사진 속 준호는 노란 우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비 와서 좋아. 빗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게 말하며 활짝 웃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우비. 7년 전 제가 본 바로 그 노란 우비.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7년 전 만난 그 아이가 바로 준호였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수진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말해도 될까요? 7년 전 그날의 일을, 제가 준호에게 우산을 씌워줬던 일을, 그리고 그게 준호가 느낀 마지막 따뜻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사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수진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전 제가 준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수진 씨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도 깜짝 놀라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기사님, 지금 무슨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였어요. 신호를 기다리다가 길 건너편을 봤는데 한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숨을 멈췄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아이는 젖은 우비를 입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우비.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노란 우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니? 라고 물었을 때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아이는 눈물 가득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곧 와요라고. 수진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우산을 그 아이 머리 위에 씌워줬습니다. 이거 쓰고 있어. 엄마 오실 때까지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천사 같아요라고. 수진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천사? 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 이름을 묻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오실 것 같아서 그냥 조심해라고만 말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우리 준호였어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를 모셔다 드릴 때 준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년 전 7살 학교 앞 사고, 그리고 오늘 이 노란 우비 사진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날,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집에 전화해서 천사 같은 아저씨가 우산 씌워줬어라고 말했던 그 아저씨가 기사님이었어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울고 있었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쥔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좀 더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오실 때까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기사님. 수진 씨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기사님은 준호에게 마지막 따뜻함을 주셨어요. 하지만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준호는 비 맞으며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준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준호가 그날 집에 왔을 때 정말 행복해 했거든요. 할머니, 세상엔 천사가 있어. 오늘 진짜 천사를 만났어라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준호가 한 마지막 행복한 말이었어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미안하다. 수진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도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7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흘렸던 눈물을 이제야 함께 나누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머니가 먼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진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사님, 네, 고마워요. 말씀해 주셔서. 수진 씨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준호 마지막이 어땠을지 늘 궁금했어요. 무섭지 않았을지, 외롭지 않았을지. 수진 씨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준호는 무섭지 않았어요. 외롭지도 않았어요. 따뜻한 마음을 품고 하늘로 갔으니까. 할머니가 작은 액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겠어요. 액자 안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하늘 아래 한 남자가 작은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림. 그 위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천사 아저씨.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준호가 그날 집에 와서 그린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 그림만 그렸어요. 천사 아저씨 그려야 돼. 고마운 분이니까라고 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저를 그렸다니. 다음 날 학교에 이 그림을 가져가려고 했대요.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할머니가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그날이 되어버렸어요. 수진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 그림이 준호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에요. 유일하게 사람을 그린 그림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우산, 환하게 웃고 있는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옆에 선 천사 아저씨. 제가 이 그림 속 사람이군요. 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사님이 준호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 되어주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림을 안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진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사님, 저희가 감사해야 해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준호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5년 전엔 힘들어하던 저에게도 희망을 주셨고요. 저는 그리고 오늘은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셨어요. 수진 씨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혼자 나가셨을 때 만약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할머니가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기사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은인이라니요. 맞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7년 전 준호에게, 5년 전 수진이에게, 며칠 전엔 저에게 계속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할머니가 일어서서 제 앞에 섰습니다. 기사님, 네, 할머니.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네. 오늘부터 기사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준호가 이어준 인연인데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5년 전 어머니를 잃고 3년 전 아내와 헤어지고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달리며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매주 일요일엔 여기 와야 해요. 같이 밥 먹고 준호 이야기도 하고. 네, 할머니.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주 올게요.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첫 가족 식사를 해야겠네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 만들게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수진 씨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사 아저씨, 우리 가족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준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셨고 수진 씨가 계란말이를 구웠습니다. 저는 팔을 썰며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가득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옆 준호가 앉던 자리에 작은 밥그릇을 놓으셨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천사 아저씨랑 같이 먹는 거야. 수진 씨가 그 그릇에 밥을 조금 담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준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이 된장찌개 냄새만 맡으면 현관문도 안 열고 할머니 하고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계란말이는 엄마표가 최고라고 했죠. 엄마가 만든 건 특별한 맛이 나라고. 수진 씨도 웃었습니다. 슬픈 기억이었지만 이제 웃으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우리를 연결해 준 덕분에. 식사를 마치고 수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사님, 다음 주에 준호한테 함께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가겠습니다. 준호도 분명 기사님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가요. 준호한테 새 가족 생겼다고 알려줘야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가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준호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그리고 천사 아저씨. 다 같이 있어서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1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일요일 할머니 댁을 찾았고 매달 첫째 주에는 셋이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처음 준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야, 7년 전 우산 씌워줬던 아저씨야. 이제 내 가족이 됐어. 수진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기뻐하고 있어요. 할머니도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가 우릴 이어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택시를 운전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조심스럽게 혼자 서 있는 아이들을 보면 차를 세우고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준호가 원했던 일을 제가 대신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1년 만에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수진 씨와 함께 우산을 쓰고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왔다. 수진 씨가 노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준호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준호, 요즘 할머니 많이 행복하단다. 저는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1년 전 오늘 내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줬어. 정말 고마워.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근두근.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납골 땅을 나올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 무지개. 할머니가 손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준호가 보내준 거예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는 누군가에게는 슬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고. 7년 전 제가 우산 하나를 건넨 것, 그 작은 행동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수진 씨, 그리고 저. 상실로 무너졌던 세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우산이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갠 하늘 아래 세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아니, 네 개의 그림자였습니다. 준호도 우리와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비 오는 날 누군가에게 우산 하나를 건네는 일,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 되는지 이 이야기가 보여드렸기를 바랍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언젠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준호처럼, 할머니처럼, 수진 씨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빗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주세요.